초사 여자입니다. 학원 가는 걸 싫어해요. 점수나 이런 부분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싫어한대요. 학원 함께 공부하는 걸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있는 학생이네요. 개념서와 최상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수업 방식입니다. 개념서는 단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7, 80점대 정도 나오고 최상위는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문제는 풀어가고 있어요. 과외 선생님이에요. 정답률이 낮아도 개념서와 최상위를 하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찬쌤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 최근에도 많이 받았어요. 한 학기를 다 풀고 심화를 푸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단원을 개념하고 심화하고 개념하고 심화하고를 붙여서 하는 게 좋으냐 해서 저는 개념서를 다 풀고 심화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개념에서 충분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데 이거 잊어먹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학기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곱셈과 나눗셈이라든가 아니면 분수와 나눗셈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서로 도움이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를 할 때 한 학기를 전체를 다 해놓고 앞부분 심화를 돌아올 때 개념적으로 약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공부라는 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텀을 돌고 다시 반복하면서, 그리고 심화서에도 앞부분에 개념이 나와 있죠. 조금씩이라도. 그게 이제 복습이 되라고, 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선생님의 방법은 제 생각에는 아이가 심화서를 그냥이라기보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배치해서 하기에는 아이가 힘들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개념을 하고 나서 바로 심화 문제들을 이어서 쭉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서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디딤돌로 치면 디딤돌 기본이라는 책을 아이들한테 풀려본 적이 없습니다. 디딤돌 기본이라는 책을 풀리는 선생님들은 있죠. 그럼 항상 물어보죠. 그거 꼭 풀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워낙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그거부터 풀려야 된다. 이건 현실이니까. 근데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는 물론 제가 이제 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하기도 했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닌 반을 할 때도 저는 기본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에 외우게 하는 반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도, 과외 선생님도 아마 개념서 하면서 생각하는 것까지 쭉 이렇게 아이가 이어서 하도록 지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집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 이상적인 공부 형태로는 개념서 하고 그게 디딤돌 응용 정도면 더 좋겠다. 아이가 수학을 잘 한다면. 그게 아니라면 기본 응용 정도라도 하고, 기본 응용 정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기본에 대한 어떤 단점 때문에 디딤돌에서 기본 응용 이렇게 붙인 걸 사이를 또 만들었으니까, 엄청 많이 나눴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념서 하면서 최상위까지 하는데 아이가 좀 부족하더라도 선생님이 도와주면서라도 최상위를 하게 하는 게 선생님은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더군다나. 다음입니다. 초사아이예요. 수감이 좋은 편은 아니라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기본 응용하고 최상위도 하는데 사이에 이제 최고 수준까지, 최고 수준, 최상위 이렇게 심화서를 2권을 다른 출판사 거를 섞어서 했었는데, 학원을 보내려고 지금 4학년 아이인데 4-1 심화 문제로 시험을 봤는데 정답률이 높지가 않네요. 2권이나 했는데 이러면 속상하죠. 다시 현행 심화를 선행과 함께 병행하며 학원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3가지 정도 교재로 쭉 이어갈까요? 구멍이 있는데 메우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걸까 고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 심화 문제를 못 푼다 라고 하는 건
이 심화 문제는 제가 오답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이들 공부시켜 보시면 3학년부터 쭉 나오는 심화 문제라는 것이 반복되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곱셈 나눗셈에서 반복되는 거, 측정 쪽에서 반복되는 거. 측정 쪽에서라는 게 뭐냐 하면, 무게하면서 이상한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에게 좀 넘어서는 어떤 방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식으로 제가 적어보면 거의 뭐 중학교 연립방정식 내용인데,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기역 더하기 니은은 10이고 니은 더하기 디귿은 10이고 디귿 더하기 기역은 뭐 16이다. 이런 식의 식으로 적자면 뭐하고 무게를 쟀더니 100g이고 뭐하고 무게를 쟀더니 120g이고 뭐하고 무게를 쟀더니 160g이다. 근데 물건은 3개인데 둘씩 짝지어서 했더니 그렇다. 뭐 이런 문제도, 이거 사실 연립방정식 문제고 굉장히 특별한 연립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요구하는 거죠, 문제집이. 근데 얘는 이런 형태는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측정에서나 수를 다룰 때나 또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단원의 수준을 넘어가는 심화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틀리는 문제들이 그 학기의 개념은 충분하게 하고 그 학기의 개념을 활용하는 정도의 심화는 잘 하는데, 이런 특별한 심화의 유형들,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틀리는 건지, 아니면 해당 학년의 기본 개념 자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해당 학년에서 이제 말하자면 5학년 내용이라고 보면, 4학년이니까 4학년 내용이라고 보면 4학년에서 갖고 하는 단원이 유독 취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데 특정 어떤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봐도 교과를 이렇게 배우고 요구하는 문제의 수준은 좀 많이 높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은 다음 학년에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 해결력 쪽에서. 그래서 제 학기만 계속 붙잡고 가는 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자고 하는 거죠. 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고 할 수 없어요. 구멍을 메우기 위한 우리가 그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불안감을 없애고 아이의 어떤 학습적인 실력을 높이고 하기 위한 제일 좋은 게 오답 노트잖아요. 그 어려워하는 거 체크해서 외우게라도 만들자. 외워지게라도 만들자. 외우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하고 진도는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응용 최고 수준 최상위까지 하는 걸 잘 해온 아이라고 하면 수감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수학을 못하는 아이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러면 오답 노트를 활용하면서 약점 보완을 하면서 나아가야죠. 그 4-1 학원 시험 문제를 잘 못 봤다고 하면, 저는 학원 시험 문제가 글쎄요, 뭐 학원 시험 문제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 아이를 A, B, C, D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된다가 아니라 심화 문제를 2권이나 봤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학원에서 그렇게 복습해야 되는 형태로 한다라고 하면 학원에 한 번 맡기면 학원의 시스템으로 가니까. 근데 학원에서 계속 그것만 반복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만약에 판단은 지금 심화를 한번 짚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학원에 맡기는 이상은 학원에서 시작하는 시점은 또 학원하고 상담을 하셔야죠. 네,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못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어려운 특별한 문제들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개념들을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초3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수가 빨랐어요. 연산처럼 답이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해요. 연산은 아주 문제없이 합니다. 여기 어머니 글을 써주셨는데 조금 헷갈리게 써주셨어요. 연산은 아주 문제없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암산으로 하려고 하면 자주 틀리더라고요. 습관으로 잡힌 것 같아요. 암산으로만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풀이 과정을 연필로 써서 푸는 걸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연산은 막힘이 없는데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막힘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고민은 뭔지는 알겠고요. 고민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초3이니까 초3이면 큰 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잖아요. 써서 푸는 게 풀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연산은 잘 해왔고 수가 빨랐다라고 하면 2학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수 좋아하고 암산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수가 커져도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의 극단과 어머니의 극단이 지금 섞여 있어요. 아이는 수를 좋아하고 빨라서 큰 수도 암산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럼으로 인해서 풀이 과정은 무조건 연필로 써서 공부하도록 시키고 계시다고 써놨어요. 이거 극단과 극단을 달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 머리로 푸는 것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푸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내가 머리로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수준을 암산으로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걸 구분할 줄 알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복잡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써서 풀도록 해 라는 거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거의 매번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꼭 그렇진 않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예를 든 걸 이제 똑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경험을 큰아이 키우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동기부여라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2장의 종이에 아빠가 연산 문제 똑같이 5문제씩 써줄 테니까, 하나는 너 좋아하는 암산 방법으로 하고, 하나는 연습이 너는 안 돼서 세로셈을 힘들어 하지만 세로셈으로 한번 해보자. 과정을 써서 해보자. 하나는 다 써서 풀 거고 하나는 암산으로 할 거야. 그리고 암산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게 암산을 뒤에 풀고 써서 하는 건 앞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제를 순서를 섞어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써서 하는 게 훨씬 빨랐죠. 써서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고 느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수를 쪼개서 막 이렇게 암산하는 방법으로 한 것과 그걸 뒤에 했는데도 그 다음에 차근차근 써가지고 하는 것의 시간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이제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거봐, 이게 암산이라는 게 수가 작을 때는 편리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해도 되지만, 수가 커지거나 할 때 우리는 써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 연습할 필요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들이랄 수 있는 연산 문제집 한 권을 했었죠. 그래서 암산도 여기 답변을 어떻게 한 분이 해주셨네요. 아직 암산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때 되면 성적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느끼면 풀이과정 써서 풀게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틀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틀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암산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틀리는 암산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암산하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써는 너무 반대쪽으로 가는 처방이에요. 무조건 써가 아니라 아이의 암산 실력이나 수에 대한 감각은 인정해주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조언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질문이 또 있어요. 최상위 S를 합니다.
생각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꼭 힌트 하나를 말해줘야 풀어요. 도움이 없으면 40% 정도의 정답률인 것 같아요. 너무 양도 많은 것 같아요. 양이 많은 게 이제 오답 노트를 하려고 해도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 이제 제 인스타나 저희 회사 인스타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라는 교재가 이제 한 2달, 네, 2달이 안 남은 것 같아요. 6월 초 정도, 5월 중순 정도면 이제 인쇄 준비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 전까지 이제 학부모님들이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실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도 검토를 해보는 기간에 지금 있는데 한창 지금 다 책은 나와 있고 교정 중이거든요.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라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적 가치관에서 이런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걸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화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이 기본 문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풀 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기본 개념이나 개념서를 풀고 심화 문제를 풀 때 이게 아이들 배움 없이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될 수 있는 형태들인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심화 문제를 풀리면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쿠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 쉽지가 않네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 개념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주면서 읽어보고 풀어보고 먼저 공부를 해보고 나서 아이한테 이거는 애가 못하겠는데? 이런 느낌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배워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라고 따풀 이렇게 이제 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하면이라는 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강조를 한 거고 어떤 강조냐면 선생님의 생각을 배워봐. 그래서 선생님의 논리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 이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 이런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제 쓴 거고 사실 저는 이 교재를 2년인가 3년 전에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온 교재예요. 잘 만들고 싶어서 아끼고 다듬고 이렇게 기획을 해온 교재인데 심화서는 분명히 실전 문제들로 하나하나 고민해서 다 푼다. 이런 부분보다 심화를 하기 위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고 심화에 추가되는 어떤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으로 배웠을 때 개념이 그냥 기본 개념이 아니라 응용되는 형태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이게 어떤 유형으로 응용되는지에 대한 패턴도 배우고 요런 것들이 되고 나서 문제를 많이 풀리는 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심화도 훨씬 수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최상위 S와 최상위도 최상위 S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2달 지나면 제가 최상위 S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따풀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따풀이라는 책이 그런 식의 심화 교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면 아예 문제만 있는 심화서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40% 정답률 말씀하셨는데 아이 스스로하고 40% 정답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답 노트를 하면 어머님 말씀처럼 60%의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모르고 이거는 내가 해본 경험이 없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아이 기죽이거나 혼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모르거나 못 푼 거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맞겠고 나오고 나서 심화는 1학기든 2학기든 아이 진도에 맞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답 노트 정리법이요.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계속 추천드리고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오답 노트는 노트를 사서 하시지 말고 차라리 아이의 문제집 중에 심화 문제집만
하나 더 구입을 하셔서 엄마가 힌트 준 거, 틀린 거, 어려웠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새 문제집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해준 걸 가지고 복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버리지 않고 원래 썼던 책은 버려도 돼요. 근데 오답 노트로 쓴 책은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오답 노트 이렇게 책에 표지에 이제 써놔요. 써놓고 버리지 않고 그거는 이제 딸한테 이거는 새로 풀 때 책에다 풀지 말고 우리가 너가 못하는 걸 남기고 나중에 다시 시험 공부할 때나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장에다 풀자. 평소는 괜찮은데 요거는 딱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습장에다 풀자 해서 연습장에 풀고 결과를 남겨주는 거예요. 학년은 3학년 이상, 네, 심화, 교과 심화를 좀, 또는 교과 심화든 뭐 사고력이든 어쨌든 심화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 3학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